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을 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났습니다. 또 이준석과 안철수는 합당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오늘도 펼쳤습니다. 윤석열, 안철수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서 서로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같이 탑승한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아주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가 10명이 넘는 국민의힘 소속 다른 대선 주자들 중에 한 명이다. 함께 공정하게 경선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도구다, 중요한 플랫폼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서로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지난달 30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기습적으로 입당을 했다라고 하죠. 그것을 두고 이제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섭섭한 것은 없다 현재까지. 하지만 충분히 다시 상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야권의 지지율 1위인 후보가 당에 입당하는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당의 지도부가 없는 시점에 입당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특히 이준석 대표와 같이 언론에 자신을 내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 굉장히 섭섭했고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에 등판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해왔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입당하느냐. 저는 가급적이면 윤석열 후보가 빨리 입당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 입당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좀 잽을 많이 얻어맞았죠. 이준석 대표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았죠. 근데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당을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크게 한 방을 날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방 얻어맞은 셈이죠. 그러니까 치맥회동, 지난번에 치맥회동 이후에도 윤석열과 이준석은 또 저녁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그러니까 입당을 하자라고 말이 됐는데 그게 사전에 언론에 공표가 되면서 서로 어느 쪽에서 정보가 나갔느냐 이런 실갱이도 있었다고 하고, 또 시점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지난달 30일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 입당은 자신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점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오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합당 문제로 또 서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가 시한이다. 다음 주는 자신이 휴가도 가게 되고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데 이게 당대당 합당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를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시한을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갑질이 아니냐. 지금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여론 조작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데 힘을 합해야지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두면서 이렇게 합당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그 넓은 중도층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플러스 합당이 되어야 되지 중도층 일부를 포기하는 마이너스 합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먼저
이준석과 윤석열은 사실은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10년 이상 했지만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과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 특히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설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은 지금 기존의 정치 문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생각하는 정치적 계산과 윤석열과 안철수가 생각하는 정치적 계산이 다릅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는 5년과 10년 뒤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번에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5년, 10년 뒤에 지금 주류 세력인 이 정치 세력이 여든 야든 모두가 물러나고 난 뒤에 그 시점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계산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케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기자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견제하면서 그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경선을 통해서 야권 후보가 뽑히는 11월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1월 후보가 뽑히고 나면 당헌 당규상으로도 모든 당의 결정권은 대선 후보가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미 이준석에 대해서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치맥회동에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향해서 나이는 내가 많지만 정치는 대선배다, 이준석이.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배울 것이 많다라고 너스레를 떤 것인지 어쨌든 이준석을 추겨 세웠습니다. 또 이번에는 기습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을 패싱, 사실은 이준석을 무시하면서 한 방 날렸습니다. 이준석이 언론 플레이에도 능하고 언론에 나가는 것을 가장 즐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할 말 하지 않을 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준석은 뭐 다 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적 의도까지를 다 드러내는 이런 정치 스타일도 알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준석의 정치적 계산이 5년, 10년 뒤에 있다는 것도 알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에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당대표로서 무한정 존중해 주겠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소극적이라면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겁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이준석과의 거리 조정, 관계 조정을 안철수 대표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 부분을 빠르게 마무리 짓지도 못했고 왜 마무리 짓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궁지에 몰린 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 과감하게 안철수에 대해서 또 공격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태도는 앞으로 더 안철수에 대해서 공격적일 겁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윤석열의 기습적인 입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동소이했는데 지금부터는 대동단결이다 이렇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자신이 참고 나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는 것과 트집을 잡을 거리가 없다. 트집을 잡는 것이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정치적 계산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안철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준석의 이제 정치 스타일, 이준석의 정치 계산을 이제는 많이 읽었을 겁니다. 뭐 개인적인 서로 감정은 있을 겁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냉정하게 여기서 계산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도층에 기반한 그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이 더욱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위축되는 그런 지금 정치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지금은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자라고 한 것이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이 입당을 결단한 이유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하루빨리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을 폭을 넓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지난달 30일 입당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두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30%대를 윤석열이 다시 회복을 했고 아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지지율이.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입당과 동시에 반등할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의 총합이 아직도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도 때로는 견제해야 되겠지만 손을 굳건히 잡고 가야 하는 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새 정치, 이준석 대표가 겨냥하고 있는 20대, 30대의 지지율, 지금 20대, 30대와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뭉친다면 정권 교체가 그만큼 쉬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가치를 잘 알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계산도 잘 파악을 해서 때로는 손잡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가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도 윤석열 후보의 그 실언이 또 터져 나왔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숨에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좀 불량식품이라 하더라도 없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없는 사람들은 뭐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실언입니다. 근데 이 해명이 윤석열 측 캠프의 해명이 또 더 나빴어요. 윤석열이 이 발언을 하고자 한 의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불필요하게 너무 심하다. 식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윤석열이 지적하고자 한 것인데 그 표현의 방법이 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노동시간 120시간이면 어떠냐. 그것과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언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하고 또 해명을 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 주로 윤석열 후보가 아마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윤석열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당이 파악해서 잘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여권에서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여권에서 공격해오면 그걸 잘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윤석열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이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처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이 정치에 등판할 때 그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언론 인터뷰가 등장을 했죠. 부인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측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는 자신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대로 두겠다. 그 다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를 먼저 내놓고 비판을 해라. 근거 있는 비판이라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뭐 이 소극적인 전략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공격은 이번 줄리벽화에서도 보듯이 이 역풍이 언제든지 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그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라면 이런 문제에 앞장서 나서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앞장서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소위 친윤계 의원이라고 합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야권의 다른 모든 대선 후보들도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것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야권의 당대표나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